네, 안녕하세요. 광화일기. 오늘도 박재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그동안 워낙 뭐 재미난 소재들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오늘 버스 차고지라고요? 예, 근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네네. 사실 이 사진만으로 보면 좀 사실 이뻐요. 네. 이쁘고 네네네. 뭐 강화 터미널 뒤에 예, 예. 충분히 그런 차고지가 있다는 거는 예, 예, 예. 없잖아 좋아 보이는데 이게 예. 사실 대단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취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예, 취재를 시작하게 됐나요? 이거를 왜 이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랑은 시각이 다르시면 원래 논이었던 땅이죠. 아, 예, 예. 논이었던 땅에 왜 그 한 100여 대의 버스가 저기 서 있나 궁금했었고요. 사실은 옆에 그 동락천의 그 수해상습지라고 인천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를 또 불법 투사를 매립을 해서 네. 강한뉴스가 그걸 적발을 해가지고 네. 그 기사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예전에 네. 그거를 취재하다가 에이? 저기 왜 이렇게 버스들이 많아? 이런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 취재하는 동안에 또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1년이나 걸렸다는 얘기는. 아니 이제 질의를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이제 안 프로그램에서 답변을 안 해주고 하니까 네, 또 뭐 답변을 안 하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하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죠. 비공개를 하니까 또 행정심판까지 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저도 또 다른 취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윤곽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이 걸렸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행정심판까지 가느냐고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가느냐고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어디 뭐 이렇게 좀 어디 숨겨진 데에 대한 어떤 비리나 문제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천에 들어가는 강화 국민이라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안인데 예. 여기에 아닌 말로 그 백주 대낮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한 게요. 네. 아니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비리사항이면 그렇죠.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취재도 어렵고 잘 네.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뭐 발견도 할 수 있고. 근데 버젓이 눈에 보이는 거를 네. 저렇게 대범하게 이런 짓들을 했을까? 그럼 어떤 짓인가요? 일단은 논에다가 주차장을 허가를 받아서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만들 수는 있죠. 뭐 법적인 네. 절차를 거쳐서 네. 논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땅값이 쌀 테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적법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적법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듣죠. 일단은 알려주시죠. 이제 이게 조금 변천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일반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버스 차고지로 이제 옮겨지는 거고요. 네. 근데 버스 차고지,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도 그렇고 버스 차고지도 그렇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통행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여기 동락천 뚝방길, 아, 제방길을 도로 뚝방길. 보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취지는 이 뚝방길, 제방길이 그걸 도로로 인식을 하고 이런 그 주차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강하군이? 네. 그러면 이걸 상급단체에 또 제의를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는 네. 일단 거기까지 안 나갔고요. 아직 요거는 조금 아직 네.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제는 질의 안 하고요. 그냥 감사 청구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박지원 기자 볼 때는 네네. 제방길은 그 하천을 관리한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네. 도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네. 이 지금 요 주차장 차고지와 접한 제방길은요. 동락천 수해상습지 공사구간이에요. 네. 이거는 언제든지 범람이 가능한 거고요. 네. 범람이 돼서 도로를 일시적으로 못 쓸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막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불안전한 도로 여건이 그렇게 불안전한 그런 곳인데 그걸 보고 인정해주고 허가를 낼 수 있냐? 첫 번째 제방길을 도로로 보고 허가 내준 거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명백한 건 아니지만 어떤 쟁점이 된다. 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근데 그게 말씀 중에 좀 나오는데 그게 엎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차장이었다가 버스 차고지로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 제방길을 이용해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한다? 예.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형차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제방길과 그 주차장을 접하고 있는 그 땅을 또 인천시에 팔아요.
그러니까 왜 파냐면 이게 이제 수해 상습지 구간이라고 아마 공락선을 확장하면서 그렇죠. 아마 인천시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거예요. 니네 공사구역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한테 땅을 팔아라라고 했겠죠. 팔아요. 그러면 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바로 위에 강화군이 공용차고지를 조성을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과거에 기존 원래 주차장했던데 터미널했던 데하고 아까 문제가 된 요 터미널 주차장 사이에다가 공용주차장을 또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철업형 이제 만들면서. 근데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만드는 건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행은 되잖아요. 할 수는 있지. 근데 아니면 이게 막으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다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용차고지 쪽에서 야 여기는 이제 우리 공용차고지기 때문에 니네 여기 함부로 넘어오지 마라고 펜스를 치면 완전히 이거는 맹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맹지죠. 어디로 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근데 이 공용차고지 새로 만들었던 공용차고지는 강화군 것이 그렇죠. 강화군에서 그러면 이 문제의 주차장한테 이거를 허가했나요? 도로로 사용하라고? 허가한 바 없고요. 허가한 바 없다. 이제 두 번째 쟁점인데 처음에는 그 일반 차량 주차장으로 어떻게 허가가 났냐 제반길을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반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또 게다가 이제 일반 그 차량의 주차장에서 버스 차고지로 이제 개발 행위가 변경이 돼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버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이제 허가가 났느냐? 이 공용차고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저 개발행위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 거예요. 버스 차고지로.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요. 할 수가 없는 건데 편법으로 해준 거고. 그다음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다시 너무 좀 복잡해서 들으시는 분도 헷갈릴 것 같아요. 저희도 진행하면서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일반 주차장으로 허가를 낼 때 제방길을 도로로 인식을 했다는 거 쟁점.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버스 차고지로 간다. 그렇죠. 그것도 범람의 위험이 있는 제방길을 그대로 인정한 거. 요거는 아주 좀 확실하진 않지만 쟁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방길을 이 회사가 인천시에 매각을 하고 그런 맹지가 되는데 그 원래 그 강화 주차장과 버스 주차장 터미널과 요 주차장 사이에 땅 사이를 공영 주차장을 강화군이 개발하면서 이 차가 맹지 다닐 수 있게 했다. 이게 강화군 소유 땅인데 이 뒤에 있는 문제의 차고지는 그래도 도로가 없는 건데 그러면 사용허가를 강화군이 해줬느냐라는 거죠. 사용허가 공식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안 받았고요. 사용허가를 내준다면은 진짜 충분한 그 보상을 받지 않은 배임이죠, 명백한. 근데 이제 그냥 쓰는 개념인 거죠. 그냥이라는 게 뭐 동네 뒷동산에 그것도 아니고 이게 뭐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쓰죠? 그러니까 공용차고지를 그 강화티에 자회사가 공용차고지를 임대를 했기 때문에 쓴다. 근데 엄격하게 아무리 자회사라 해도 내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지배주주이다라는 걸 텐데 그것도 뭐 배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뭐 다시 전전대를 하든가 뭘 해야 될까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그럴 수가 없고요. 이 공용차고지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요. 그건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일반 전세차 내는 것도 임대를 받은 사람이 주인의 허가나 동의 없이 다시 임대를 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건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규모로 그 사람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럼 아닌 말로 그러면 이 강화 국민들이 시민들이 감칠 거야. 그래서 뭐 막으면은 그러면 거기 맹지가 돼버리죠. 그렇죠. 오도 가도 못하죠 이제. 그래서 몇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강화군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지금 일절 그 대응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뭔가 이제 기사가 나가면 기사가 잘못됐으면 뭐 잘못했다라고 언론 중재를 걸거나 뭐 저희를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일절 대답이 없고 저도 이제 기사가 되고 나서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나오나 좀 지켜볼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좀 대응을 안 했는데요. 일절 지금 강화군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눈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 강화 TL이라는 회사가 네. 뒤에 그 차고지를 만들면서 네, 네. 허가 과정이라든가 네, 네. 인천시의 일부 네, 그 네. 도로로 냈던 거를 팔고 다시 네, 이거를 네, 네. 공용 주차장을 네. 도로처럼 활용한다든가 이런 과정에 네네. 배임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게 뭐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 공무원들하고 공모에 의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짜고 진행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강화 TL의 전신이 강화 운수잖아요. 네. 강화 운수가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강화 운수의 원래 차고지가 어디였냐면 동락 복개천. 그렇죠. 옛날 풍로시장 네.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시죠? 네. 거기. 그리고 그 옆에 땅도 쓰기도 했고. 나중에.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네. 이제 이쪽이 조성이 되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네. 팔고. 네. 근데 그 파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석연찮은 점이 있었냐면 그것도 저희 강한뉴스에서 기사로 다뤘었는데 네. 3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뭐 도로도 안 놓고 굳이 거기가 도로가 필요 없고 해가지고 강화군에서 그걸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산복근수 때 해제를 했는데 2년 만에 이게 다시 지정이 됐네. 지정되고. 그러니까 그럼 왜 지정이 됐을까? 그리고 거기는 뚫고 나와야지. 지금 거기 이 동락 복개천에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이렇게 그 인도도 조성해 놓고 잘 조성을 해놨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쪽으로 딱 막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도로를 낸다? 이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측할 때는 도로가 접해 있는 땅이어야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전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 정보 요즘 뭐 부동산 개발과 관련돼서도 뭐 관련자나 고위직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도 문제되잖아요. 여기에도 뭐 이렇게 동락천을 확장한다든가 뭐 공용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고급 정보들이 이런 것들을 사익에 활용한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강화 TL이 예를 들어서 기존 차고지에서 비싸게 이제 돈을 받고 땅을 팔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긴 논이었으니까 얼마나 쌌겠어요. 그렇죠. 싸게 샀겠죠. 싸게 사서 원래는 그 비싸게 주고 돈이 많이 들어서 차고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만약에 차고지를 조성을 했다면 그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화 TL이 엄청난 이제 그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왜 해줬을까? 그렇죠. 남존 일만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일선에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어느 그 중견 간부까지는 감히 제가 볼 때는 공무원사에서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종의 상당한 높은 고위직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위력의 행사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네요. 제가 다음 시간이 될지 다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그 제목 그대로 논 한가운데에 난데없이 버스 차고지가 생겼는데 이 사연을 들어보니 하나하나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선이고 앞으로 그럼 박정 기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글쎄요, 이제 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회사들이 참 강화 입장에서 뭐 군지역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 김포 버스예요. 강화 버스가 아닙니다. 근데 막대한 강화군의 보조금이 이 김포 버스를 위해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뭐 그게 김포 버스든 뭐 강화 버스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화에 많은 기여를 좀 해야 되는데 과연 이들 회사가 강화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제대로 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그 대표적인 게 그렇게 저 서울과 강화를 오고 가는 버스가 직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포대나 뭐 이런 데 들리면서 사실 강화 군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보조금 강화군이 많이 주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이런 게 의심이 되니까 자꾸 의심이 번져가는 건데 김포버스니까 강화 국민들을 뭐 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강화의 유정자들하고만 친하면 됐지. 아니면 뭐 백보를 양보해서 설사 이제 강화 국민들을 위한 버스를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를 자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인천시가 감사를 할 가능성이 많겠군요. 네, 이제 감사를 이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형사적인 그 뭐 수사도 의뢰를 할 거고. 네, 저희 이 유튜브 저 공무원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많은 정보를 흘리면 안 되니까요. 네, 아주 뭐 최근에 그 우리가 다른 내용 중에 상당히 그 뜨거운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강화의 그 이상한 차고지에 버스 차고지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